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JTBC에서 화려하게 돌아온 최강야구 시즌3 첫 방송과 유튜브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불꽃야구 21화를 비교하며 과연 두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22일 밤 10시 JTBC 최강야구 시즌3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새로운 감독으로 전설의 이종범이 등장했고 팀명은 브레이커스로 바뀌며 심기일전했습니다. 김태균, 윤성민, 이대형, 나지환, 강민국 등 이름만 들어도 화려한 레전드들이 총출동하며 마치 올스타전 같은 라인업으로 시청자의 기대감을 자극했습니다. 더욱이 윤성민의 복귀전이라는 스토리까지 겹치며 화제성을 모을 만한 요소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첫 방송 시청률은 1.4%. 직전 시즌 첫 회의 2%대와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습니다. OTT 동시공개라는 조건을 고려해도 최강야구라는 브랜드 위상에 비해선 분명 아쉬운 성적이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무엇보다 시청자가 이 방송을 지금 꼭 봐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큽니다. 이번 시즌은 고교, 대학, 독립리그의 강팀들과 맞붙는 최강컵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는 시급성과 긴박함, 혹은 일발 역전의 리스크가 부족해 시청자가 몰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첫 경기에서 지더라도 다음 경기가 있잖아 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면 긴장감은 곧바로 식어버립니다. 더욱이 승리하면 상대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다는 독특한 룰도 신뢰성을 흔들었습니다. 흥미롭지만 패한 팀엔 아무런 보상도 없는 구조. 시청자는 묻습니다. 왜 저 팀이 진심으로 경기에 임해야 하지? 이 질문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능적 요소가 현저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카메라 구도, 중계 톤, 경기 진행까지 정통 스포츠 중계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야구 마니아에겐 반가울 수 있지만 예능 시청자에게는 벽이 높아진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인물 간의 드라마와 감정 몰입은 희석됐고 보상의 타이밍은 지연됐으며 공정성에 대한 의문만 남았습니다. 레전드들이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시청자의 마음을 붙잡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화려한 브랜드는 남았지만 스토리와 감정 곡선은 사라진 방송. 그것이 최강야구 첫 방송이 남긴 인상이었습니다. 반면 같은 날 같은 시간 유튜브에서는 전혀 다른 드라마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시원이 제작한 불꽃야구 21화. 서울고와의 진검승부가 펼쳐진 바로 그 경기였습니다. 시작 11분 만에 동시 접속자 수가 10만 명을 돌파했고 최고 동접은 무려 21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스포츠 예능의 역사를 다시 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폭발적인 반응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바로 퍼널 감정 루프라는 구조적 설계가 핵심이었습니다. 첫째, 시청자 유입 경로가 간단했습니다. 별도의 가입이나 채널 이동 없이 유튜브 푸시 알림만으로 바로 입장 가능. 둘째, 보상 타이밍이 정교했습니다. 1회 초 유희관의 완벽한 피칭, 5회 2대의 교체 투입, 그리고 5회 말 박용택의 역전 희생 플라이까지 매 이닝마다 서사가 쌓였고 그것은 곧 감정의 곡선이 되었습니다. 셋째, 실시간 채팅의 폭발적 반응은 그 자체로 참여형 드라마였습니다. 유희관 오늘 날아다닌다. 서울고 파이팅! 박용택 미쳤다 같은 댓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청이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집단적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넷째, 불꽃야구는 단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8시 팬들은 온라인 직관에 참여합니다. 그 경험은 리셋되지 않고 누적되며 습관화되고 공유됩니다. 다섯째, 오프라인 현장 직관 이벤트까지 확장되어 매번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곧 팬덤의 행동력이자 충성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승부 그 이상을 보여줍니다.
김성근 감독의 코멘트 하나하나가 서사가 되고 캡틴 박용택의 경기력은 그대로 드라마로 완성됩니다. 단순히 공 하나, 타구 하나가 아니라 그것이 인물의 이야기가 되어 시청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죠. 최강야구가 도달하지 못한 감정 곡선과 몰입감, 그 모든 것을 불꽃야구는 치밀하게 쌓아 올렸습니다. 시청자에게 중요한 건 경기 결과가 아니라 그 안에서 피어나는 인간 드라마입니다. 누군가의 복귀, 누군가의 도전, 그리고 그들의 감정을 대신 느끼게 해주는 흐름이 있어야 몰입은 완성됩니다. 하지만 최강야구는 이번 첫 방송에서 그 감정선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시작부터 끝까지 감정의 리듬을 설계하며 시청자와 정서적 연결을 만들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승부를 가른 것은 브랜드가 아니라 감정의 설득력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최강야구 첫 방송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바로 서사의 부재였습니다. 윤석민이 무려 6년 만에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기록만 놓고 보면 충분히 화제가 될 만한 장면이었지만 방송은 그 의미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복귀라는 키워드는 있었으나 그 복귀가 왜 특별한지, 그는 어떤 시간을 견뎌왔는지에 대한 맥락은 빠져 있었습니다. 시청자는 그저 복귀했구나 라는 정보만 받을 뿐 감정적으로 몰입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장면은 스쳐 지나갔고 여운은 남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문제는 다른 장면에서도 반복됐습니다. 예컨대 이현승의 마운드 복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물의 사연이나 감정 곡선은 철저히 배제되고 경기 상황 전달만이 남았습니다. 야구 예능이라는 포맷은 단순히 공을 던지고 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청자가 원하는 건 바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대형이 왜 그렇게 힘껏 달리는지, 허도하니 어떤 눈빛으로 투수를 바라보는지, 그 작은 호흡 하나가 시청자와 연결될 때 감정은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번 주의 강야구 첫 방송은 그 감정의 연결고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편집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프로그램이 애초에 정보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경기 자체를 중심에 놓고 인물의 내면과 감정은 뒷전으로 밀려난 구조. 이런 접근은 야구 팬들에게는 일정 부분 먹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시청자에게는 굳이 은퇴 선수들의 경기를 왜 봐야 하지? 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프로야구라는 더 큰 무대가 있는데 감정과 드라마가 결여된 예능형 야구는 차별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불꽃야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희관의 부활 투구는 단순한 기술적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경기의 부진을 만회하려는 의지가 드러났고 그 과정이 곧 복수의 서사가 됐습니다. 정근우의 동점타, 박용택의 희생플라이 역시 하이라이트 영상이 아니라 감정의 정점을 찍는 드라마적 장치였습니다. 시청자는 단순히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선수의 심장박동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이런 차이가 몰입의 깊이를 가른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불꽃야구는 실시간 반응을 적극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오늘 유희관 미쳤다, 정근우 간지 폭발, 박용택 캡틴의 품격 같은 반응이 채팅창을 가득 메웠습니다. 채팅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또 다른 스코어보드였습니다. 시청자는 경기를 보는 존재에서 벗어나 함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주체로 참여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최강야구는 결정적으로 뒤처졌습니다. 시청자가 수동적 관람자에 머무른 반면 불꽃야구는 시청자를 공동 창작자로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정서적 리듬의 설계입니다. 초반에는 긴장감을 주고 중반에는 불안감을 쌓으며 후반에는 역전으로 감정을 터뜨리는 구조. 이는 단순한 경기 구성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시청자의 심리 곡선을 계산한 연출이었습니다. 카메라 구도, 선수 표정, 관객 함성, 제작진의 편집 리듬까지 모두가 감정을 터뜨리는 순간을 향해 맞춰져 있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진지하고 정제된 중계 스타일을 선택했지만 이는 감정의 곡선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재미는 있었지만 감동은 없었다는 평가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꽃야구는 예능이라는 장르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움직여야 조회수가 움직인다. 드라마가 있어야 팬덤이 생긴다. 이 원칙을 단 21화 만에 완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시 접속자 21만 명이라는 전례 없는 기록을 세웠고
이는 TV 시청률 1.4%와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승부를 가른 건 단 하나. 바로 시청자와 얼마나 정서적으로 연결되었는가였습니다. 불꽃야구는 연결을 만들었고 최강야구는 정보만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두 프로그램의 운명을 가른 본질적인 차이였습니다. 이름값만으로는 시청자를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최강야구 첫 방송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종범 감독, 김태균, 윤성민, 이대형, 나지환, 강민국, 이 라인업은 분명 화려했습니다. 야구 팬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레전드들이 총집합했으니 단순히 이름만 나열해도 웅장한 무게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청자는 더 이상 이름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컨텐츠의 본질은 언제나 이야기이고 이야기를 지탱하는 힘은 동기와 선택입니다. 그 선수가 왜 경기에 나서는지, 무엇을 위해 공을 던지고 방망이를 휘두르는지, 그 내적 사연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스타도 단순한 기록자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윤성민의 복귀전은 큰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소재였습니다. 하지만 방송은 그의 6년의 공백을 단순한 사실 전달로만 다루었고 그 시간이 어떤 의미였는지 풀어내지 않았습니다. 이현승의 복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연은 있었으나 맥락이 사라지자 시청자는 감정을 이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최강야구는 스타들의 이름값은 드러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숨겨버린 셈이었습니다. 반대로 불꽃야구는 매 장면마다 선수의 동기를 설계했습니다. 유희관은 지난 경기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정근우는 경기 흐름을 바꾸기 위해, 박용택은 팀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 각자의 동기가 명확했고 그 동기가 서사로 연결되었습니다. 시청자는 그들의 마음을 읽었고 그들의 싸움을 자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차이가 곧 몰입의 차이였고 결국 결과의 차이로 이어졌습니다. 최강야구의 첫 방송은 전략적으로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감독 교체, 팀명 교체, 새로운 콘셉트.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미완성이었습니다. 시청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 대리인이 없었습니다. 스타의 무게감은 있었지만 그 무게가 시청자의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빈틈만 남겼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여운의 부재였습니다. 잘 만든 콘텐츠는 방송이 끝난 뒤에도 계속 회자됩니다. 저 장면 다시 보고 싶다. 야, 이대형 달리던 거 봤어? 이런 대화가 시청자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때 콘텐츠는 생명력을 얻습니다. 하지만 최강야구 첫 방송은 그런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윤성민의 3구3진, 표면적으로는 드라마틱했지만 연출은 그 순간을 살리지 못했습니다. 슬로우 모션도, 음악도, 중계 멘트도 감정을 폭발시키지 못했습니다. 시청자에게는 단순한 경기 상황으로만 남았습니다. 반대로 불꽃야구는 한 장면 늘 회자될 장면으로 설계했습니다. 박용택의 희생 플라이 한 컷, 정근우의 적시타 순간, 김성근 감독의 무표정한 포커 페이스까지 짧고 강렬한 임팩트로 남겨져 SNS에서 지생산되기에 최적화되었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다음 경기 언제 나오지? 이번엔 누구랑 붙지? 라는 기다림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운의 힘이고 팬덤을 구축하는 동력입니다. 결국 차이는 간단합니다. 최강야구는 경기를 남겼지만 감정의 흔적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경기와 함께 감정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다음 회차의 시청률로 이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홍보나 스타성의 문제가 아니라 제작 철학과 감정 진정성의 문제였습니다. 두 프로그램의 뿌리는 같았지만 감정의 설계와 서사 접근에서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이 두 프로그램의 차이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은 바로 제작 환경과 팀워크였습니다. 겉으로 보면 최강야구와 불꽃야구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예능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두 팀은 전혀 다른 DNA를 갖게 되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장시원 PD를 중심으로 초기 멤버들이 그대로 뭉쳐 수많은 회차를 함께 만들며 서로의 호흡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선수의 눈빛을 담을 때 편집자가 그 순간을 어떻게 살려야 할지 이미 팀 안에서 공유된 감각이 있었습니다. 이 팀워크는 콘텐츠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 시즌3는 새로운 감독, 새로운 코치, 새로운 제작진과 선수들이 단기간에 한 팀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각자의 열정은 분명 컸지만 그것이
하나의 결로 묶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시청자는 화면을 통해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느낍니다. 화면에 잡힌 장면이 진짜인지, 연출된 것인지, 호흡이 자연스러운지 억지스러운지, 이런 미세한 감정의 떨림은 고스란히 신뢰감과 몰입도로 이어집니다. 불꽃야구가 자연스러운 몰입을 만들어낸 이유는 바로 이 팀워크에서 비롯된 감정적 연대였습니다. 불꽃야구를 보면 시청자는 마치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듯한 경험을 합니다. 선수들의 호흡, 관객의 함성, 감독의 표정까지 그대로 전달되며 그 공기 자체를 함께 체험하는 듯한 감각이 생깁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아직까지 시청자를 그 흐름 안으로 완전히 끌어들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는 여전히 경기 밖에서 관망하는 존재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연출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성숙도 차이를 보여줍니다. 불꽃야구가 촘촘히 엮어낸 감정적 연대와 신뢰의 밀도에 비해 최강야구는 아직 그 내적 균형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시청률의 차이는 단순히 홍보나 스타성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곳에서 제작 철학과 감정 진정성의 차이가 화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시청자는 억지로 만든 장면인지 진짜로 쌓아 올린 이야기인지 구분해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승리했고 최강야구는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강야구가 완전히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첫 방송은 분명한 한계와 동시에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윤석민의 복귀는 여전히 서사의 재료가 될 수 있고 감독 이종범의 내면 갈등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팬덤을 구축하고 매 경기마다 감정을 터뜨리는 방식에 숙련되어 있습니다. 직관 이벤트, 온라인 참여, 실시간 피드백 수렴. 이 모든 요소들이 그들의 확장 가능성을 증명합니다. 단순히 유튜브 예능을 넘어 야구 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할 잠재력마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최강야구는 이제 막 재정비를 끝내고 새로운 출발선에 선 상태입니다. 단순한 경기 중계 예능이 아니라 인간 드라마를 녹여낸 야구 콘텐츠로 진화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4% 시청률은 더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레전드라는 이름값을 서사와 감정으로 연결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기록의 나열로 끝날 것인가? 답은